안녕하세요. 최화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수탐지 교육 7회입니다. 7회 터진 배관 찾기 기초이시고요. 해당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저만의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터진 배관을 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분들이나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찾는 거냐, 그거. 누수탐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신기하게 찾더라잉. 이런 말 좀 들어요. 근데 이 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누수를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누수가 지금 진행되고 고통이 진행되고 계신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가스 탐지기예요. 가스 탐지기 그래프가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여기서 쭉 올라가 있어요. 요 영역 표시는 뭐냐? 이 근처에 배관이 터져 있다 표시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어떤 가스 탐지기든 다 그래프가 있어요. 뭐 정말 저가 아닌 이상은 다 있어요. 보통 가스 탐지기가 200만원이 넘거든요. 뭐 비싸게는 300만원짜리도 있고 400만원짜리도 있어요. 더 비싼 것도 있고요. 근데 보통 200에서 300, 뭐 400만원 사이를 사죠. 네, 그래프는 다 있어요. 숫자하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시가 되면 지금 이거는요, 바닥에다가 놓고 가스가 올라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쫙 올라가면 뭐 허공에 떠 있는데 가스가 올라갔다. 그거는 가스가 어디서 샌 거예요. 그죠? 근데 바닥에 놨을 때 쫙 올라간다. 이만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배관에 이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거는요, 지금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한 건데 터졌어요. 터진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죠. 먼저 벽에다 대요. 터져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벽에다 댔을 때 올라가야 돼요. 벽에다 대거나 바닥에 대거나, 바닥이나 벽이나 똑같으니까요. 그죠? 근데 빼면은 또 떨어져요. 떨어지고 다시 대면 이만까지 쭉 올라갑니다. 여기가 지금 반응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누수 가스 탐지기는 정확한 위치라기보다는 바운드리입니다. 바운드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가스 탐지기가 이렇게 반경, 요 정도 반경을 이제 그려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스는 퍼지잖아요. 올라오는 성질도 있고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설령 올렸다고 해도 지점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올릴 수 있고, 가스는 여기서도 올릴 수 있고, 뭐 여기서도 올릴 수 있어요. 지점은 여기지만. 그랬을 때는 울려요. 물론 정확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가스가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응이나 여기 반응이나 여기 반응이나 여기 반응이나 똑같습니다. 왜? 퍼지니까. 근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스 탐지기를 쓰는 결정적인 이유는 도면을 하나 볼게요. 방이에요. 집입니다. 집이 있어요. 현관이 이렇게 들어오고 보일러가 여기 있고요. 근데 여기서 터졌는지 여기서 터졌는지 여기서 터졌는지 여기서 터졌는지 모르죠. 근데 이 가스 탐지기로 하게 되면 지표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터졌다. 그러면 여기서 삐비비비비 울려요. 삐비비비 울려요.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가스 탐지기 돼도 이렇게 돼도 다 울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배관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쳤을 때요. 지나간다고 쳤을 때 여기가 터졌다. 터진 부위를 이건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터졌어요. 터졌으면 여기서도 가스 울리고 여기서도 가스 울려요. 근데 이쪽 바깥에서는 안 울려요. 뭐 울릴 수도, 요 근방에서는 울릴 수도 있지만 여기는 아예 안 울리고 여기도 안 울리고 여기도 안 울리고 다 안 울려요. 근데 요 바운더리 상에서는 울린다는 거죠. 요 바운더리 상에서는 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화장실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청음을 하면 돼요. 청음은 청음을 정확하게 들으면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고 그 지점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방, 뭐 주방이든 어떤 바운더리의 공간을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스 탐지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개념이에요. 가스 탐지기의 개념. 그리고 청음기, 그러니까 가스 1차적으로 바운더리를 찾고 청음기 탐지기로 들어서 정확한 위치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요 근처에서 터졌다. 제가 이 망치를 대놓은 이유는 요 근처에서 분명히 굉장히 많은 누수음이 들렸고 여기가 맞다라고 지표를 이제 망치로 대놓고 표시를 해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왜? 여기가 맞으니까. 근데 가스는 어디서 처음부터 울렸냐? 이렇게 울렸어요. 좀 이건 작게 표시됐는데 좀 더 길게 울렸겠죠. 길게 울렸는데 그 다음에 가스 탐지기 한 다음에 바로 청음기 들어갔어요. 이 근처다. 이 근처다 라고 생각하셔야지 여기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간혹 그 가스 탐지기로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스 탐지기로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다. 나는 죽어도 청음을 해서 무조건 들어야 되겠다. 근데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안 들릴 때가. 그러니까 에이콘 아주 약하게 터졌을 때는 안 들립니다. 깨나도 안 들려요. 그랬을 때는 가스 탐지기를 까놓고 일부 요만큼 까놓고 이제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좌우 어디서 더 많이 반응을 하는지. 그랬을 때는 청음이 정말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가스 탐지기에 의해서 가스 탐지기로만 해서 파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많이 파고 좀 더 많이 복원해야 되는 거는 감수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터진 부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저희 쪽에서는 터진 부위를 못 찾으면 비용 못 받아요. 정말 그래요. 실제로. 물론 이제 저한테도 항상 그 타이틀을 제가 가지고 가는데 정말 중요한 건 누수 터진 부위를 찾아야 비용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때면 그러니까 가스 탐지기로 올리는데 모르겠다. 청음을 잘 모르겠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요.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스 탐지기로 이제 깨가면서 찾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하시다 보면 와요. 그렇지 않고 잘 들리면 청음기로 하셔도 돼요. 원래는 이제 그게 정석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스 탐지기로만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시 올라가서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 갈게요. 이거는 모양만 그 탐지기가 틀리지 원리는 다 비슷해요. 가스 탐지기에 대한 원리는 센서 달려 있고
다음에 반응하는 거 보여주고 숫자 올라가고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양만 틀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각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길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다 모양은 틀리지만 그 기능적인 거는 다 똑같아요. 센서 달려 있고요. 당연히 달려 있어야죠. 냄새 맡는 놈이 있어야 되니까. 반응은 원리만 보시라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누수 탐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았어요. 찾은 부위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찾은 부위를 먼저 보여드려요. 이렇게 찾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찾았는지 제가 오늘 거에는 현상은 그러니까 누수 피해층은 제가 아예 여기다 넣질 않았어요. 왜냐면 찾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피해층을 봐도 돼요. 지금은.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누수를 찾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컨텐츠 내용에서는. 그리고 이 비누 거품 했을 때 정확하게 찝었으니까 이제 절단을 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동파이프예요. 얘는 동링지 부속이고 이놈은 A콘 부속입니다. A콘 부속이에요. A콘이죠. 동링지 A콘. 그래서 어떻게 연결했겠어요? 뻔하죠. A콘을 이렇게 들어가서 엘보 써서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겠죠. 뭐 안 봐도 그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동파이프는 동파이프로 연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버리세요. 제 기준은 A콘이에요. 수리할 때 기준은 A콘이 항상 그 중간에 있고 나머지 부속들은 다 이제 변형시켜 가지고 A콘으로 맞춥니다. 그게 제가 하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어요. 엑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엑셀이면 엑셀로 그냥 맞춰버리면 훨씬 더 일은 빠르니까요. 근데 파놓은 걸 보시면 여기저기 파진 않고 정확하게 팠죠. 왜? 이거는 가스 탐지기로 듣고 청음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배관, 요거는 열화상 카메라로 바닥을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추우니까 난방을 하죠. 난방을 하는데 열화상 카메라가 있으면 좋은 게 배관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난방 배관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난방 배관이 이렇게 막 깔려 있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 선들이 보이죠, 그죠? 이 선들은 팔 때도 좋습니다. 우리가 파괴할 때 배관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이거를 피해서 팔 수도 있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깰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화면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배관 지금 요거 아까 요거 수리한 거예요. 요 놈은 난방 배관에서 터졌어요. 난방 배관을 찾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지금 이 화면을 꺼냈는데요. 난방 배관은 이렇듯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방 안에 굉장히 요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 뭐 몇 킬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 하나에 뭐 한 20평 된다 그러면 뭐 한 3, 4킬로 배관이 이렇게 꼬불꼬불 계속 하니까요.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를 제가 싣고 좀 편하게 찾았던 건 뭐냐면 요거요. 싣고 편하게 찾았던 건 뭐냐면 열화상 카메라로 찾은 건 절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근데 쉽게 빨리 찾았던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가스 탐지기. 가스 탐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가스 넣고요. 가스 넣고 돌아다닙니다.
여기를 다 돌아다녀요. 여기가 누수 지점인가 가스 탐지기를 대면서, 여기가 누수 지점인가 가스 탐지기를 대면서 다 돌아다녀요. 근데 딱 여기서 반응이 온 거예요. 아,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바운드리다. 이 바운드리다 생각하고 가스는 이제 밑에다 내려놓고 차원기를 꺼내죠. 차원기를 꺼내서 이제 귀로 듣는 거예요. 정확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서 딱 나오면 소리가 누수음이 정확하게 들리면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파기만 하면 돼요. 이게 난방배관 찾는 방법이에요. 난방배관은 가스 주입하면 엄청 쉽습니다. 쉬워요. 근데 이제 장롱 밑에 막 그런 게 조금 어려워요. 장롱 밑에 들어가 있는데 장롱 밑에서는 삐삐삐삐삐 하고 울리는데 그거를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장롱을 다 안에 걸 다 빼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럴 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싱크대 밑에는 좀 낫죠. 밑에 이제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고, 가구를 뭐 치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침대를 치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소파를 치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수만 가지, 수십 가지의 그 현장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난방은 이제 그런 식으로 찾으면은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아까 그거 설명하려고 가스하고 청음해서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 그걸 알려드리고자 지금 이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는데 스티로폴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스티로폴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스티로폴이 들어가 있으면 소리가 많이 울려요. 그러니까 배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터졌는데 스티로폴이 이렇게 있으면 스티로폴에서 웅 진동을 해요. 근데 누수음을 알려고 할 때, 그러니까 누수음을 대면서 이제 누수음을 찾아갈 때는 양 사이드 여러 군데를 들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울린다라고 판단하는 데가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누수음도 있지만 전자기기 음이 있어요. 전자기기 음을 좀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청음을 할 때 뭘 생각하냐면 이게 누수음인가? 이게 누수음인가? 이게 맞나? 누수음이 맞나? 아닌가? 다른 잡소리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점을 찾아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속으로. 이 소리가 누수음인가? 이 소리가 누수음인가? 이 소리가 누수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리가 그 근처 가면 다 들려요. 이제 작게 들릴 수도 있고 크게 들릴 수도 있고, 크게 들릴수록 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사방에서 다 들려요. 사방에서. 그랬을 때 노하우는 그 압을 줄여주는 거예요. 압을 뭐 1kg나 2kg. 그것도 많다 싶으면 더 줄여서. 근데 1kg는 넣어줘야 그래도 소리가 올라오니까.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작아져요. 작아지는 속에서도 그 많이 울리기 때문에 딱 그 지점 가면 좀 더 크게 들리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는데, 누수음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찍어보고 여기도 이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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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면서 딱 그 지점 내가 여러 군데 찍었다. 좀 지저분한데 다시 여러 군데, 4군데만 제가 할게요. 여러 군데, 5군데 찍었던 데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많이 들리는 것 같아. 여기가 맞아. 아닌가? 여기 다시 한번 찍어봐요. 여기하고 또 비교해봐요. 아닌가?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여기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여기가 맞다. 그러면 여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수를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좀 더 넓혔더니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요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누수 지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 요거는 한번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배관을 할 수도 있다. 이거를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었어요.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옆으로 와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얘를 줬어요. 얘를 수전 부속을 줬는데, 그 발견된 거는 이 지금 매꾸라 시키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막아놨어요. 여기 하나 있었는데 막았어요. 엘보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틀어막고 밑에를 깨서 분명히 이쪽에서 올라왔으니까 여기를 자르고 여기서 밑에서 다시 위로 연결하면 되겠다 해서 밑에를 또 팠죠. 이쪽을 또 열심히 파가지고, 이 팔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배관을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찍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기술이기도 해요. 근데 누수 탐지 하시는 모든 분들이 파면서 좀 스트레스 일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찍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쪽 잘 파셔가지고 이제 자른 다음에 배관을 잇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좀 파진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 타일을 붙여야 되거든요. 타일을 붙여야 되니까 홈을 좀 만들어서 올려서 앵글 밸브를 달은 거예요. 이거 앵글 밸브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변기 옆에도 있고 세면대 밑에도 있고요. 그죠? 앵글 밸브는 많이 써요. 그리고 앵글 밸브는 소모기 때문에 많이 갈아야 돼요.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도 한 3개 정도는 꼭 가지고 다녀요. 앵글 밸브. 뭐 이렇게 배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수관인데 하수관하고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물이 올라오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넣었고요. 그 다음에 터진 거 발견. 이거는 정말 안 들렸어요. 정말 안 들렸어요. 이게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요만큼 그냥 까져 있더라고요. 까져 있었어요. 요만큼 까져 있었어요. 근데 팠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그냥 거의 그냥 이 정도? 아주 안 들릴 정도로 그냥 귀를 갖다 대야 살짝, 아니면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대면은 이제 바람이 좀 나온다 정도? 그 정도였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 이틀 했어요. 이틀. 이 현장은. 그리고 수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수리는 이거는 메타폴 배관이고요. 메타폴 부속이고 에이콘으로 바꿨죠. 그죠? 원래 있던 배관은 부속만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에이콘하고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찾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집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 계단이 있고 싱크대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근데 들어가셔가지고 물 들어가는 데가 화장실, 싱크대, 베란다 있죠. 다용도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탁기 들어가는데. 그런 데가 있으면은 다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상의 배관도를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가상의 배관도예요. 저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 싱크대가 있으니까 여기다 분명히 물을 줄 것이다. 여기는 계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지나가지는 못했어요. 왜? 여기는 계단이기 때문에 비어있죠. 그리고 이렇게도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벽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도면이 있으면 더 좋은데, 아파트는 도면이 있죠. 관리실 가서 물어보시면은 도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장판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보이진 않아요.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수도꼭지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수도꼭지가 있었고 변기가 이쯤에 있었어요. 그러면 수도꼭지가 여기 이쯤에 있었다면 내용은 틀려지죠.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근데 수도꼭지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파기 시작, 가스로 했을 때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가스 탐지기 대봤는데 아니었고요. 반응은 여기서부터 가스 탐지기의 반응은 요 바운드리에서부터 나왔어요. 지점은 잠시만요. 지점은 여기였고요. 그러니까 가스 탐지기가 계속 여기서 울었죠. 그래서 이쪽도 파보고 해서 지점을 찾아갔어요. 계속 가스 탐지기에 의존해 가면서. 그러니까 가스 탐지기에 의존한다는 건 말 그대로 탁한 물에 들어가서 손으로 디디면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가스 탐지기는. 근데 처음으로 했다면 딱 저 지점이 보이고 파기 시작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빠릅니다. 손으로 뒤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는 거죠. 방향성은 모르고 이제 파서 배관이 보이면 정말 다행인 건데 배관이 안 보이면 더 옆을 파거나 이렇게 좀 미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파다 보면 배관은 분명히 보여요. 너무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파는 시간에 몸이 좀 힘드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피해 상황인데요. 피해 상황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리는데요. 지금 이 내용, 그러니까 피해 상황이나 뭐 도면 보는 뭐 어떤 식으로 가상을 그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제 유튜브 영상 채널 내에 많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 컨텐츠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제 거를 다른 거를 많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거 참조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찾은 거예요. 찾은 거, 비누 거품. 요 배관 있죠. 잠시만요. 요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여기도 이 바운더리 안에서 가스가 울렸고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가스가 울렸고, 청원기로 해서 여기도 찝어보고 여기도 찝어보고 여기도 찝어보고 여기도 찝어보고 다 찝어봤어요. 물론 여기 위에 벽 위에도 찝어봤죠. 근데 안 나왔어요. 벽 위에는 안 나왔고 이쪽에가 정확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파기 시작한 거고요. 딱 요만큼 판 거예요. 요만큼 파서 정확한 지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보면 주로 배관이 위쪽으로 터져 있으면 정말 땡큐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배관 터진 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반대쪽에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배관이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데 여기서 터졌으면 소리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위쪽으로. 그죠? 그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주로 이쪽에서 많이 터져요.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반대쪽에서, 꺾이는 부분에서. 안쪽에 터지면 참 고마운데,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됐죠. 요놈. 그래서 찍어 놓은 거고요. 잠시만요. 마우스가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었어요. 좀 더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설명 찍고 넘어가야 될 게 요거.
왜 여기서 찾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이시니까. 근데 요 배관이 유격이 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넣어서 여기서 이제 낑겨 넣어야 되는데 이 낑겨 넣을 때 유격이 너무 없어버리면 안 들어갑니다. 좀 더 넓게 파셔가지고 이 유격을 만든 다음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넓게 파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볼게요. 여기는 그 지역난방이었어요. 그리고 계량기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지역난방이라는 거는 냉수 배관과 온수 배관이 두 개가, 계량기가 두 개가 있어요. 배관도 두 개가 있고요. 물론 배관이 냉온수 배관 따로따로 있긴 한데 처음에 계량기는 일반적으로 보일러는 하나밖에 없죠. 냉수. 왜? 보일러 안에서 데펴서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뭐 지역 난방이나 열병합이나 뭐 여러 가지 관리실에서 올려주는 난방이구나. 그렇게 보일러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개가 있었고 계량기가 이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싱크대가 현관이 없네요. 여기가 잠시만요. 현관 하나 살짝 만들어 주고요. 현관은 제가 살짝 만들겠습니다. 이쪽이 현관이고요. 현관에 들어가서 봤더니 싱크대가 이쪽에 있고 화장실이 이쪽에 있고 베란다에 이제 세탁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가면 그냥 방바닥이에요. 요거 제가 이제 그려놓은 거는 이 배관도 그려놓은 건데요. 가상의 배관도죠. 당연히 머릿속에 그립니다. 어떻게 지나갔을까를 생각해요. 싱크대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도 물 하나 주고 화장실이 여기 있으니까 화장실에도 물 주고 그리고 베란다에는 세탁기가 있었으니까 세탁기에다가 물 주고 그러면 대략 이렇게 지나갔을 것이다 예상하고 진행하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왔죠. 요 바운더리. 그럼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가스 탐지기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청음으로 할 때는 다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청음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스 탐지기란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여기서 삐삐삐삐삐 울려서 여기만 이제 탐색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장실도 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지만 안 나와서 여기가 나오길래 여기만 청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거죠. 여기서 발견됐죠. 이렇듯 머릿속에서 그 집 모양을 보고요. 어느 쪽으로 지나갔을지를 예상을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예상을 못하면 근데 최소 2가지나 3가지는 그리셔야 돼요. 제일 그러니까 하나 그려서 반응이 없으면 두 번째 거를 그려서 또 다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배관이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서 화장실 주고 싱크대 주고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됐을 수도 있죠. 여기 이쪽 T자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됐으면 이쪽에서 이제 그러면 이쪽도 한번 수색을 하고요. 이쪽도 한번 지나가 보고 내가 이쪽도 한번 지나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지나가 보고 이쪽도 지나가 보고 물론 처음에는 수도 꼭지 올라온 데 먼저 감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벽 쪽에서도 터졌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벽 쪽 밑에서 터졌으면 바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 꼭지 먼저 다 대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 생각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압을 체크했는데 빠져요. 근데
빠진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수도꼭지나 뭐 변기, 그 다음에 정수기가 밸브가 열려 있는지 그쪽에서 새는 건 아닌지 그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를 다 체크했는데도 압이 떨어지면, 공기압이 떨어지면 배관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압 다 걸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배관 터졌나?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변기 잠그고 정수기 밸브를 잠그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터진 게 아니죠. 그죠? 정수기에서 빠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가상의 그 배관도를 그린 다음에 지나가셔야 돼요. 그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물이 어디로 갔는지, 물이 어디, 수도꼭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려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쪽에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근사하게 갈 만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안 나오면 또 다른 거 하나, 또 안 나오면 또 다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좁혀 가시는 거예요. 가스 탐지기 먼저 하고 청음하고. 청음식 탐지기는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기계 자체적으로, 청음기 기계 자체적으로 약간의 소리가 있어요. 그걸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누가 걸러내냐? 자기 자신이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 기계음이니까 그건 패스. 누수음만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수음은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청음식은 연습을, 그러니까 매일 사셨다면 매일 하시면 돼요. 매일 들어보시고 이쪽에 대보고 집에서 해보시면 돼요. 이쪽에 대보고 이쪽에 대보고 이쪽에 대보고 뭐 이쪽에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그 다음에 그 청음기에서 원래 나오는 소리는 뭔지 그걸 가려낼 줄 알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가시면 누수 탐지사가 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하는 내용에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주세요. 댓글을 주셔도 되고, 문자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낮에는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답변을 다 못 해드려요. 댓글 주시면 뭐 제가 댓글을 달아드려도 되고, 뭐 댓글이 좀 창피하시다 그러면 비밀 댓글로 주셔도 돼요. 그러면 저하고 이제 소통이 비밀로, 이제 다른 분들은 안 보이고 저하고만 대화하는 거니까 그렇게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제가 보다가 보면은 이제 열어놓으면 모르고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댓글을 오면 우리 유튜브에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항상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답변을 달던가, 비밀 댓글로 하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댓글 궁금하신 거, 아니면 뭐 이런 걸 좀 해달라, 아니면 지금 제가 했던 내용들이 다소 좀 미비하다, 어떤 부분을 더 해달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제일 길었네요. 예,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배관별 탐지하는 요령이 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배관에 따라서 누수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뭐 동파이프, 뭐 PPC, 뭐 에이콘, 메타폴, 뭐 카이텍,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관들이 있는데 조금씩 틀려요. 누수음도 틀리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거 도면 가상으로 그리는 거는 지금 몇 개 안 했는데요. 제가 기존에 올렸던 컨텐츠 보시면 이거 다 설명해요. 피해,
피의 그 사진부터 해서 영상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면 이게 가상 도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옵니다. 최소 10개 이상은 보셔야 돼요. 물론 제 것만 보시지 마시고 다른 데서 하시는 것들도 참고하세요. 참고하셔가지고 그 최대한 빨리 그 누수 탐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도면을 가상으로 그리는 거, 머릿속에 그리는 거, 이거는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정말 많이. 제 거 영상도 이런 위주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꼭 찾아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수 보면서 많이 흐뭇해하는 것도 있어요. 재미도 있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한 분 한 분 늘어가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